PSG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용한 총 지출 비용이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이에 이강인 선수도 덩달아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츠는 올여름 이적 시장 동안 PSG가 사용한 이적료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총 12번의 이적을 마쳤다. 아르나우 테나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누엘 우가르테, 셰어 은드루, 사비 시몬스,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랑달 콜로 무아니, 곤살로 하무스를 영입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대략적인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매체는 콜로 무아니 9,500만 유로 약 1,360억 원, 우가르테 6천만 유로 약 860억 원, 덴벨레 5천만 유로 약 716억 원, 에르난데스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바르콜라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이강인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다고 나열했습니다. 매체는 전체적으로 구단주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사용한 이적료는 약 3억 4,950만 유로 약 5,017억 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PSG는 다소 아쉬운 지난 시즌을 보냈었는데요. 카타르의 오일 머니를 등에 업은 뒤로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 등 굵직한 이름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는 1위로 마쳤지만 쿠프 드 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2년 연속 16강에 그쳤고 선수단 내부 잡음까지 더해지며 어수선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많은 선수들이 팀을 나갔습니다. 메시는 미국으로 향했고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도 계약 만료로 구단과 이별했고 마르코 베라티와 율리안 드락슬러도 출전 시간이 줄어들자 오일 머니를 선택하며 카타르로 갔습니다. PSG는 이번 여름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선수단을 대거 개편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으면서 각 나라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잔뜩 영입한 것입니다. 프리시즌 동안 음바페와 계약 기간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음바페는 팀에 남았습니다. 이강인은 비교적 낮은 이적료에도 활약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어시스트에 대해서도 발언했는데요. 선제골 과정에서 나온 이강인의 어시스트는 이강인에게 쉬운 패스였다면서 그의 기량을 칭찬했습니다. 이어 왼쪽 미드필더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서 선수들에게 이런 면을 원한다. 한 명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다면 상대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며 교체 없이도 경기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선수들에게 야망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재다능함을 주목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메스와의 경기 전에도 이강인에 대해 발언했었는데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팀에 매우 중요한 선수라면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며 수비 능력도 있다. 더불어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면서 이강인의 활약에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로 이적한 뒤 리그안과 챔피언스리그를 모두 합해 15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2023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에서 이강인은 좌우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 역할, 폴스9까지 소화하며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금액에 훨씬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의 미래이자 에이스라 불리는 이강인의 축구화에는 의문의 알파벳이 적혀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화뿐만 아니라 정강이 보호대, 늘 끼고 있는 반지 등에도 쓰여있는 이 영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강인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알파벳 조합입니다. 바로 아버지, 어머니, 첫째 누나, 둘째 누나 본인 순으로 이름의 첫 알파벳 이니셜을 따온 것인데요. 매일 신고 매일 입는 축구 용품에 가족의 이니셜을 새겨 넣을 정도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PSG 입단 기념 75초 인터뷰에서도 이강인은 쉬는 날 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족과 밥 먹기 라고 답한 바 있는데요. 또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늘 그는 가족이랑 무엇이든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며 가족, 축구 말곤 없다고 망설임 없이 말했었습니다. 취미 역시 부모님과 누나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취미라면 취미 라고 답해 감동을 안겼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은 후 이강인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누나를 보고 한 셀레브레이션이다. 누나가 내게 매번 골을 넣으라고 하기 때문이다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었는데요. 국내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이강인의 누나 이정은 양은 현지서 동생을 매니저처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강인의 툴툴대는 것 같은 말에서도 누나를 향한 애정이 느껴졌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정강이 보호대에는 한쪽에는 대한민국 국기, 또 다른 한쪽에는 스페인 국기와 함께 동일한 이니셜 조합 그리고 가족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10살 때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피파 규정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자신을 뒷바라지했다는 점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무척이나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4월 18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되기 전까지 이강인은 스페인 현지에서 축구를 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일상이 익숙했습니다.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9세 이하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연령별 대표팀과 함께하는 접점이 많아진 이강인은 2살에서 3살 많은 형들과 대화를 하며 다시 한국어가 익숙해졌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한때 스페인 축구협회가 귀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강인의 가족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냈지만 조국을 향한 이강인의 마음은 애틋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UEC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 내내 이강인은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울리면 입을 크게 벌리고 따라 부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인터뷰에서도 동료 관중, 팬들 모두 애국가를 크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는 왜 그렇게 애국가를 크게 부르느냐는 질문에 그냥 좋아서 라며 웃음을 지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고 싶지 않아 더 크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었는데요. 이강인은 포르투갈전에서 상대 선수들이 국가를 크게 부르더라. 그런 데서 기선제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도 크게 부르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10대 시절을 보내며 프로 무대까지 왔지만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강인의 가족이 온전히 품고 있고 이강인 선수도 강하게 애착을 보이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지금도 잘 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성장하며 가족에게 행복을 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카세미로가 파리 생제르맹과 연결되며 화제입니다. 영국 더선은 15일, PSG는 카세미로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1월 이적설이 제기됐다. 카세미로는 이탈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PSG는 카세미로와 계약하기를 원하며 그의 에이전트가 잠재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사우디의 알힐랄도 1,500만 파운드 약 247억 원 이상의 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카세미로는 지난해 여름 올드 트래포드에 입성했는데요. 당시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이적료는 기본 6천만 파운드 약 945억 원의 보너스 조항 1,000만 파운드 약 155억 원과 더해졌다. 선수 계약은 4+1년이다. 라고 전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8시즌간의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2013년 레알 유니폼을 입었던 카세미로는 레알에서만 336경기를 나서며 라리가 우승 3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5회 등 18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었습니다. 맨유 이적 첫 시즌에도 헐을 날았는데요. 카세미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중원을 구성하며 맨유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허리가 탄탄해진 맨유는 잉글랜드 풋볼리그컵을 들어올리며 6년 만에 트로피를 추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선 3위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맨유는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16경기를 치러 벌써 7패를 당했고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경기력이 크게 저하됐습니다. 또한 챔스에서 충격적인 조 4위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탈락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패인의 원인 중 하나로 카세미로의 폼 저하를 꼽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카세미로는 과거 레알과 다르게 많은 범위를 커버하면서 경기 후반부로 향할수록 체력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PL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며 상대 팀들의 타겟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부상을 입어 약 2달 동안 결장 중입니다. PSG는 카세미로를 영입해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인데요. PSG의 현재 스쿼드의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마누엘 우가르테, 다닐루 페레이라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다닐루는 센터백으로 경기에 나서는 경우가 잦아 카세미로를 영입한다면 필요한 상황에서 더블 볼란치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맨유 역시 매각에 열려있을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영국 매체 더선은 카세미로의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현금화하는 것에 열려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챔스 경험 있는 숙련된 미드필더 영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카세미로가 제격이긴 하나 나이와 폼 저하가 걸리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